안녕하세요, 성안고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3-1단원 비판적 읽기 교과서 학습 활동과 그다음에 부교재 나머지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72페이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쓰게 될 내용들은 세부특기 능력사항에 잘 기록이 될 내용들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잘 채워놓기 바랍니다. 나중에 선생님들이 교과서 걷어서 여러분들 쓴 내용들을 생기부에 잘 적어줄 거예요. 자, 먼저 72페이지. 이 글을 읽고 난 후 떠오른 경쟁의 의미를 이행시로 표현해보자. 이거는 자기만의 생각을 한번 경쟁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경쟁은 계속되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쟁쟁한 사람들과 다투는 게 난 두려워. 뭐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보면은 교과서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예시는 이런 거네요.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힘들게 싸워서 바라던 말을 쟁취하는 것도 분명 보람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을 읽기 전과 읽은 후 경쟁에 대한 인식이 변했는지 표시해보자. 변화가 있다, 없다 표시해놓고요. 이유, 여기서는 변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유는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사회에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은 오히려 서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쓴 사람도 있죠. 다음 페이지. 이 글에서 글쓴이가 경쟁에 대해 주장한 내용을 적고 그 근거를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장은 3가지 주장이 있었죠? 적어볼게요. 서론, 본론, 결론에 나왔었던 중심 내용이죠.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다. 그 다음에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경쟁은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3가지 주장이 있었죠.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다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내용은요. 선의의 경쟁을 통한 2002년 한일 월드컵. 여기서는 히딩크의 리더십이 무한 경쟁으로 선수들의 실력을 향상하는 데 있다고 나왔던 거였죠. 그 다음에 2번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의 원정 첫 16강 진출. 여기에서는 해외파 축구 선수들과 그 다음에 국내 프로축구 리그에서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은 선수들이 질적인 축구의 향상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아사다 마오와의 경쟁으로 실력을 더 향상할 수 있었던 김연아 선수의 사례. 이렇게 3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주장이었던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철학자들의 예시를 근거로 들었죠. 먼저 첫 번째는 요한 하위징하. 하위징하는 노리는 인간의 가장 큰 특성이며 이것은 경쟁 본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얘기했죠. 2번째 근거는 토머스 홉스였습니다. 경쟁심은 인간 본성의 하나로 다른 사람과 투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에 3번째는 애덤 스미스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이를 활용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죠. 다음에 3번째 주장, 경쟁은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의 근거로는 경쟁은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네, 이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 썼던 이 내용들 지금 선생님 너무 적게 많아서 이렇게 이미 써져 있는 걸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자세하게 교과서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된 부교재 문제로 21페이지 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토머스 홉스의 주장, 2번 요한 하위징하의 설명, 3번 아사다 마오의 은메달, 2002년 월드컵 한국 축구 4강 진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한국 축구 16강. 여기서 근거로 나오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근거로 얘기를 했죠. 아사다 마오의 은메달이 아니라 김연아 선수의 활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쉬운 문제였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이 글에 드러난 관점과 내용, 글의 표현 방법을 비판하며 읽어보자.
1. 경쟁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해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보자. 글쓴이는 경쟁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글쓴이는 경쟁에 대해서 협력과 공정심을 바탕으로 해서 잘 추구하면 사람들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글쓴이는 경쟁에 대해서 서로를 발전시키는 긍정적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예시 답안이에요. 여러분만의 답안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지만 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패배감과 좌절감을 주는 경쟁보다는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정신이 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 자, 그다음에 2번 볼게요. 이 글에서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찾고 그 이유를 적어보자. 비판적 글 읽기니까요. 여러분들만의 줏대 있는 소신 있는 생각이 중요하겠죠? 한번 적어볼게요. 동의하거나 반대한 내용. 어저께 교과서 읽으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에서 비판하는 관점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어떤 생각을 적어보세요. 동의하는 정말 크게 공감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적어도 좋습니다.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지금은 은퇴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또한 현역 시절 선의의 경쟁자인 아사다 마오를 떼어놓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라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적었죠. 이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김연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경쟁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취 욕구와 자신감, 노력 등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지나치게 그 원인을 경쟁심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선생님이 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있을 때 적어보고 한번 그 이유를 써보도록 합시다. 자신만의 생각을 잘 조리 있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적는 내용들은 다 팩트에 잘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했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보세요. 글에 제시된 정보나 인용 자료들은 신뢰할 만한가? 요거를 우리가 자료의 적절성이라고 하죠.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이나 근거는 타당한가? 네, 이거는 우리가 타당성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죠. 타당성은 이 글의 내용이 옳은가 그른가 그리고 말이 정말 이치에 닿는가 닿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글의 구조나 내용 전개 방식은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내용 중 하나이죠. 그리고 네 번째, 글의 표현 방법은 내용 전달에 효과적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쭉 표기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왜 이렇게 표시했는지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경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자. 이 글의 주장과 다음 글의 주장을 비교하며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 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글은 경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글이죠. 그다음에 이 다음 글은 여기 학습활동 글인데 아까 전에 배웠던 이 글은 경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죠? 긍정적인 입장이었죠. 그러면 지금 나오게 될 입장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부정적 입장의 글이겠죠? 그래서 이 주장을 비교하면서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날 현대인은 입시와 취업 등 수많은 경쟁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경쟁만이 발전의 유일한 동력이라고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이게 우리 앞서 배웠던 이 글의 주장과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글의 주장을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다음 글의 주장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밑줄 경쟁 사회에서는 경쟁만이 발전의 유일한 동력이라고 주입. 이것은 그래서 경쟁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의 주장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도 경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사람들은 경쟁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과 경쟁을 하지 않으면 모두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기저에 깔린 입장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진 어떤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의 양면성.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은 경쟁이 정말 필요하고 경쟁을 해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반면에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또 경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향 평준화되지 않을까? 경쟁 안 했을 때 대한 불안감을 그렇게 양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경쟁과 연대 중 무엇이 진정한 발전의 동력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배웠던 글이 경쟁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다면 이번 글에서 중요한 가치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연대구나. 이번에 핵심 주제는 연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대가 뭡니까? 여럿이 다양한 사람들끼리 무슨 일을 함께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연대라고 하죠. 그래서 경쟁보다는 연대가 더 발전의 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이 글에서는 하고 싶은가 봅니다. 위대한 선수 한 명 뒤에는 99명의 탈락한 학생 선수들이 있다. 학생 선수가 10만 명, 이 중 대학 진학이 가능한 인원이 10%, 대학 진학 후 직업 선수가 될 가능성이 이 중 10%, 즉 운동을 시작해서 직업으로 삼는 비율은 전체 학생 선수의 몇 프로뿐이다? 1%뿐이다. 네, 방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은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도의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중도 탈락 학생 선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죠. 네.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고 그 중에서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나 탈락하지 않고 직업 선수가 되는지를 조사했더니 몇 퍼센트만 됐대요. 1%만 됐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체대를 아예 가지도 못하고 또 그 체대에 간다고 하더라도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진로를 찾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경쟁 방식이 추구하는 발전이란 이처럼 극소수의 승자만을 위한 발전입니다. 여기 밑에 쳐볼게요. 이게 바로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죠. 글쓴이의 입장입니다. 경쟁 방식은 극소수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글쓴이의 입장이죠. 오로지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세상은 1%의 승자와 99%의 패자로 가르고 서로 싸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핀란드의 교육 방식은 협동입니다. 핀란드의 교육 방식이 바로 뭐예요? 이 글의 글쓴이가 지금 예로 들고 있는 협동의 성공 사례인 거죠. 앞서 글에서는 철학자들의 입장이나 아니면 김연아 선수나 다른 그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쾌거 등을 경쟁의 성공 사례로 제시했다면 이 글에서는 핀란드의 교육 방식을 협동의 성공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어떻게 교육 방식을 취하고 있대요? 우열반을 폐지하고 등수를 없애고 뒤처지는 학생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 결과 학업 성취도 편차는 가장 낮으면서도 그러니까 학생과 학생 사이에 학업 성취 차이는 별로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평균적인 학업 성취도 수준은 굉장히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경쟁은 더 이상 우리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한 명의 웃음을 위해 99명을 울리는 경쟁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협동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함께 웃으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발전입니다. 여기부터도 또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고 있죠. 경쟁은 더 이상 우리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한 명을 위한, 한 명의 승자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한 협동과 연대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글쓴이의 어떤 주장이죠.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경쟁 어떻게 할 것인가의 글쓴이와 방금 읽었던 제시문
활동글이라고 지칭해 볼게요. 활동글의 글쓴이가 어떤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주장을 비교해 볼게요. 이 본문의 글쓴이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경쟁은 뭐다? 발전의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경쟁의 가치와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를 펼칩니다. 경쟁의 가치와 필요성을 주장하죠. 그에 비해서 활동글의 글쓴이는 경쟁은 냉혹하고 1%의 승자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경쟁의 냉혹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주장해요? 경쟁이 아니라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주장하죠. 그래서 경쟁이 중요하다 또는 협동과 연대가 중요하다, 이러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어필하는 것이 글쓴이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쟁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두 글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본문 글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었지만 이 글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할 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찾아볼 수 있겠어요? 방금 읽었던 이 글에서는 어떤 게 비판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방금 제시했던 요 자료들 있죠. 운동을 시작한 학생들 중에서 정말 1%만 직업 선수가 되고 90%의 학생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그것이 운동과 전혀 관련 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 진짜 사실이냐. 그리고 선수와 직업 선수가 아니라 그냥 뭐 체육관 관장을 하거나 뭐 체육 학원을 차리거나 직업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뭐 체육 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뭐 스키장 같은 데서 스키 강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신의 적성을 살린 진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진짜로 패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서 1%의 승자에 속하지 못한, 그래서 중도 탈락이라고 그렇게 봐야만 하는 걸까요?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자료가 정말로 정확한 통계냐? 정확한 통계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정확한 통계인지 이 출처에 대해서 더 자기가 조사를 해서 자료의 적절성을 비판해 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통계를 찾아보면은 이것과 수치가 다른 통계를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또 어떤 식으로 비판적 읽기를 할 수 있냐면요. 경쟁은 우리를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그렇게 단언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쟁이 그럼 우리 삶에서 정말 배제되어야 할, 아예 없어져야 할 그런 악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타당함을 따져볼 수 있겠죠. 물론 협동과 연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쟁을 아예 안 하고 우리가 살았을 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을 안 하면 당장 시험을 안 보게 되면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경쟁이란 것이 없으면 사람들의 성취 욕구나 동기부여가 떨어져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능력이 조금 더 하향 평준화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서 사람들은 하향 평준화가 될 거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불안감이 정말로 기우에 불과한 것이고 경쟁이 없었을 때에도 충분히 높을 수 있다는 그런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글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글에서 보면은 핀란드의 교육 방식은 협동을 강조하고 경쟁이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찾아보면은 핀란드의 학교 교육이 경쟁이 없다는 것은 과장된 미화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기사들도 있어요. 핀란드에도 당연히 학생을 평가하는 성적표가 있고요. 그 학생의 수준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학생과의 순위 비교가 없을 뿐이죠. 등수가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쟁이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을까? 절대평가에 의한 성적표이지만 그 성적표의 점수를 보고 그 학생이 몇 등쯤 하는지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교 성적표랑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로 핀란드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에르키 아호 교육청장은 핀란드 교육에 경쟁이 없다는 말은 과장된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의 교육 방식이 성공했던 이유는 경쟁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각 개인의 학습 속도와 지적 성장 속도의 차이를 고려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유급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유급이라는 걸 피하는 건 역시 또 하나의 경쟁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핀란드는 오직 협동과 연대만 있고 경쟁은 없다라고 했던 그러한 성공 사례 예로 쓴 것이 과연 적절한 자료인가? 이러한 논란도 충분히, 이러한 의문점도 충분히 여러분이 제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한번 이제 여기 교과서 75페이지야말로 아주 중요한 페이지지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써야지 세특의 기록이 잘 될 겁니다. 75페이지가 세특 기록이 잘 될 그런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쟁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경쟁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담을 글을 쓰기 위한 개요를 작성해 봅시다. 자, 예시용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목, 아름답지 않은 경쟁은 이제 그만. 주제, 경쟁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며 공존하는 연대의 필요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입장 중에 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요. 두 입장을 섞어서 약간 균형 잡힌 중립적인 글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서론, 경쟁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모습. 일상에 만연한 경쟁적 삶에 대해 소개를 하고요. 본론에서는 경쟁보다 연대가 필요한 이유, 과도한 경쟁이 불러일으킨 부작용을 소개하고 연대가 효율성에 나타나는 인식에 대한 반론 및 연대의 중요성을 주장해 봅니다. 결론에서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연대의 삶 추구. 그래서 경쟁이 유발하는 현대인의 심리적 불행을 언급하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와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요를 쓴 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한 편의 짧은 글을 써보는 겁니다. 한 이 정도 길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3문단 정도 이렇게 작성해서 한번 쭉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 글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활동의 내용 다 썼으면 그 다음 우리 한번 부교재에서 아직 안 푼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1번, 글쓴이의 생각을 무조건으로 수용하지 않고 따져서 판단하며 읽는 것을 어떤 읽기라 한다? 비판적 읽기라 한다. 우리 많이 배웠죠? 놀이를 하는 것은 인간 행위의 가장 큰 특성인데 이 놀이하는 인간의 특성은 무슨 본능과? 경쟁 본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과거 경쟁에 순기능이 발휘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네, 경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경쟁의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을 발휘된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5이고요. 4번, 글쓴이는 인간이 경쟁을 하는 것은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천적으로 습득된 게 아니라 선천적인 본능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네요. 글쓴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사람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므로 지양해야 하지 않고 제대로 공정하고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하면 충분히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X입니다. 글쓴이는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경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경쟁의 방식을 의논해야 된다고 했어요. 7번, 글쓴이는 경쟁에 대해 서로를 발전시키는 긍정적 상호작용이라 인식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8, 9, 10번 중요한 문제죠. 글에 제시된 내용이 글에 제시된 내용이 옳은가? 이것은 내용의 타당성. 글의 내용, 화제 등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가? 글의 공정성. 글쓴이가 사용한 자료가 글의 주장이나 설명에 적합한가? 자료의 적절성.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글쓴이는 인간을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번, 이 글은 글쓴이가 다양한 이론과의 견해를 근거로 들어 논리적으로 전개한 무슨 문? 논설문이다.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에는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에 비추어 글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비판하며 읽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한쪽 입장에 치우쳐져 있는 글을 읽을 때에는 비판하며 읽는 비판적 읽기를 해야 되죠. 4번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주장했죠. 그래서 그 이기심이 경쟁으로 이어져서 사회 발전을 일으킨다고 얘기했어요. 글쓴이는 지속적인 경쟁을 위해서는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결론에서 얘기하고 있죠. 6번 글쓴이는 운동 경기에서 무분별한 경쟁은 팀의 담합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경쟁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글쓴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죠.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이 타당하고 공정한지 등을 판단하면서 읽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비판적 읽기라고 하지요. 홉스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 중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게 만드는 것은 이 셋 중에 경쟁심이라고 그랬죠. 10번 글쓴이가 이야기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다? 협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나머지 문제도 볼게요. 1번 가에서 말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쟁을 바탕으로 한 히딩크 감독의 훈련 원칙 나왔었죠. 운동 경기에서 경쟁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해외파 선수들이나 국내 프로축구 리그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수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었다 했으니까 경쟁이 미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다에서 놀이하는 인간의 특성과 경쟁의 밀접성을 주장한 하위증화. 그렇죠. 하위증화는 호모 루덴스를 얘기하면서 인간의 특성은 경쟁 본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놀이를 추구하게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주장했던 홉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가 틀렸네요.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시대적 발전 과정, 자본주의 역사 이런 거는 이 글의 주제와 완전 동떨어진 내용이죠. 이 글의 주제가 뭐였어요? 경쟁의 의미와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인데 이러한 주제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죠. 네, 마의 주제는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쳐줘야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경쟁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다음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는 경쟁과 관련이 있죠. 놀이를 할 때 이기고 싶은 욕구는 경쟁 본능 때문이 맞죠.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본능 중 하나를 경쟁심으로 보았고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이 글의 화자는, 이 글의 글쓴이는 경쟁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경쟁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휴식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히딩크는 무한 경쟁 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실력 향상 냈겠죠. 맨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6번 이 글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할 때 그 평가 기준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글쓴이의 주장 근거 타당함과 타당성 당연히 비판적 읽기의 부분이죠. 글의 내용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는가 이것도 할 수 있죠. 글의 내용이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주나 이거는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글에 대한 감성적 읽기의 방법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글의 표현 방법은 효과적인가, 글에 제시된 정보나 인용 자료들은 신뢰할 만한가 전부 다 평가 기준으로 적절합니다. 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어떤 게 있냐면 다음 제시된 글이 어떠한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지 적으시오. 어떠한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지 고르시오. 이런 게 있어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1, 2, 4, 5 중에서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비판하고 있는지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판단할 수 있게 또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7번 이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맞고요. 자본주의 경제는 자유 경쟁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맞지요? 지속적인 경쟁을 위해 공정한 경쟁 조건이 발전되어 왔다. 맞고요.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여기서 과거와 달리라고 하지 않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경쟁은 늘 항상 있어 왔던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그다음에 5번 소비자의 욕망에 부합하려는 생산자 간의 경쟁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8번 보기의 입장에서 이 글을 비판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지나친 경쟁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압박하며 경쟁에서 탈락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배감을 겪게 된다. 경쟁이 현대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라 말할 수 없다. 아까 지나친 경쟁이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자, 몇 번이 가장 적절한 비판일까요?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이거는 이 글의 글쓴이랑 같은 입장이죠. 다수에게 패배감을 주는 경쟁은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다. 이게 가장 적절하겠네요. 경쟁의 부작용에 대해서, 역기능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3번 경쟁은 서로를 인정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이다. 역시 이 글의 관점인 경쟁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과 통합니다. 4번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협력을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글쓴이의 입장이죠.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건 자유 경쟁이 아닌 다른 요소도 있다. 네. 5번은 물론 경쟁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이지만 하지만 요 보기의 입장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건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다음에 10번 니은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효율성과 적자 생존의 법칙을 앞세운 경쟁 논리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도외시한 채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쟁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랬죠.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 노란색 친 부분은 경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아니야. 이는 오해야 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입장이죠.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니까 역접으로 이어주고 있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러나인 1번이 되겠죠. 13번 애덤 스미스가 자유경쟁의 원리를 주장한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거 날개 문제에서 풀어줬었죠.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1번이겠네요. 16번 문제입니다. 이 글의 전개 방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문자답, 혼자 물어보고 혼자 답하는 경우 없었습니다. 질문을 던져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 적은 있지만 자기가 거기에 대답한 적은 없어요. 통시적 관점이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관점이죠. 이 글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면서 경쟁의 긍정적인 사례들 그리고 철학자들의 입장들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들면서 이론을 설명하고 있지 통시적 관점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C. 다양한 사례를 통해 주장을 제시하고 뒷받침하고 있다. C가 맞죠? 그 다음에 다른 학자의 견해를 근거로 들어 그렇죠. 토머스 홉스, 애덤 스미스, 하우징어 뭐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경쟁은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C, D 5번이겠네요. 19번 볼게요. 이 글을 보기의 입장에서 읽는다고 할 때 그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글에 제시된 내용이 옳은가 근거가 타당한가 등을 판단하며 읽어야겠어. 이거 우리 단원명이죠. 뭐냐면 비판적 읽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교재 문제까지 싹 다 풀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교과서 75페이지에 있는 학습활동 꼭 잘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 수고하셨습니다.